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네,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신나게 하라고 PD가 얘기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신이 나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아침에 여기 뭐 이렇게 먹을 거 놓고 뭔가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 회원들의 뭘 또 어디서 또 얻어먹으려고. 우리 회원님들 프리미엄 그 바카스 닮은 음료수 보내주시던 우리 회원님 왜 요새 안 보내주시나요? 그거 저하고 이보고 둘이서 다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구경도 못했습니다. 정말. 다들 그게 해야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왜 안 먹었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100개나 있었는데 왜 없었어요? 배낭 활동가는 그거 한번 맛보면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장님하고 저만 좋아했습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니 유민지 부장님하고 조영철 형님은 실제로 기겁을 하신 맛이기 때문에 절대 안 있잖아요. 먹는. 핫식스 이런 맛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하면 안 되는데. 방금 선물 받은 거라고. 네, 아무튼 그냥 한식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약초가. 고농축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는. 고농축이긴 한데 맛은 덜하다. 막 이 정도. 난 맛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100개로 연명하다가 요즘 그게 없어가지고. 엄청 괴롭습니다. 요즘 저희가 민원연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박재선 부장은 휴가 내고, 장현미라고 휴가 냈고, 이봉활동가도 휴가를 어제부터 간다고 했으나 어제도 못 갔고요. 이 투혼입니다, 투혼. 진짜 투병 투혼. 부상 투혼. 아픈데도 출근을 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이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아픕니까? 병세 배틀 말하면서. 아프면 안 돼. 지금 저 지금 되게 아무튼 상태가 안 좋은데 이번 주 최소한 수요일 내일 저희가 그 중간 평가 토론을 해요. 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그래서 내일 토론회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저녁에 파파이스도 해야 되고, 파파이스는 사실 별로 그렇게 시간 많이 주지 않아서 저희가 뭐 그렇게 꽤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주에 아무튼 계속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프면 안 됩니다. 저녁에 좀 일찍 가는 한이 있어도 밤에 좀 자고 다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련 소식.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뿅망치 대잔치. 네, 뿅망치 대잔치는 아닙니다. 자기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좋아해요. PD님 지금 설레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또 매주 2주의 나쁜 보도 선정했는데 이번 주에는 KBS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KBS가 1위, 3위를 다 받아가지고, 지난주에는 MBC가 1위, 3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KBS 앞으로 가고요. 저희가 KBS 앞에 가서 하기는 하지만은, 이정재 칼럼을 뺄 수가 없어서 이정재 가면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상을 받으시러 특별히 KBS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정재 씨가, 그렇게 해서 3개의 가면을 준비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언론노조에서 원래 이걸 주도적으로 이 행사는, 퍼포먼스는 언론노조에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저희 보고 반드시 2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봉활동가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리고 몸도 지금 너무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2명의 다른 활동가를 데려가는데, 이정일 PD는 아직 활동가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보기. 제가 맛보기로, 그리고 약간 급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뭐라 그럴까, 한 덩치 하시는 분이 가셔서. 네, 일단 키가 신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면이 너무 커요. 가면을 조금 얼굴을 조금 작게 해야 되는데 가면이 너무 크니까 이게 정말 뭐라 그래야지, 오늘 받으시는 한 분이 상당히 뚱뚱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커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그 가면은 이건 누가 써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 12시에 KBS 앞에서 하고요. 제가 요즘 이 페이스북 라이브 이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언론노조에 니네도 라이브로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페이스북을 보시면 12시에 이거를 시상식을 라이브로 할 거예요. 저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재미로 아주 즐거운 두 사람은 누구일까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PD는 무슨 가면을 썼을까, 이런 거. 참고로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오늘 뭐 아직도 보고서 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일 그 중간평가 토론회니까 토론회 보고서를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중간평가 토론회나 총평가 토론회를 하면 발제자를 한 사람이 독박을 써가지고 이제 사실은 다 밑에서 주지만 한 사람 예를 들면 저나 뭐 누군가가 외부 발제자 교수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대표 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각자 다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토론회 때 봉우 씨랑 나은 씨는 자기 주제는 자기가 발표하고요. 사실 총평가 토론회나 무슨 주간 보고서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는 매일매일이 대충 됐을 때는 그게 되게 힘든데 매일매일 브리핑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냥 센 것만 쫙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평가 토론회 하는 이유는 학술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딱 그거거든요. 언론과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해보니 이러이러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제부터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데 앞으로 얼마나 20일간 극악무도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겠느냐. 그러니 이거를 경종을 울리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알려주고 기자들한테는 제발 20일 동안 똑바로 해라.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있었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 그런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술적인 뭔가 멋진 그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만 잘 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수정 위원이 1, 2, 3, 4차 4번의 그 양적 분석한 거 가지고 신문방송 가지고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 연합뉴스 모니터가 드디어 이제 1차 모니터가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포탈은 사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 무슨 제보를 받으면 그것을 이렇게 털어보는 식으로만 했는데 그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 열흘치의 전체 기사를 다 분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맛보기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앞으로 20일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약간의 선전포고 우리는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게 별 결과가 새끈한 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지도 지금 중간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명재 선생님도 오시고 김수정 선생님도 오시고 두 사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까지 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내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수영 박사나 이런 분들 것만 제가 대신 발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도 오늘 입원할 예정이라서 제 것도 내일 이렇게 근데 어디 똥망치 가지고 와야겠다 앞으로. 저는 교통사고로 오늘 네, 신문 방송도 그 있잖아 그 안마기 그거 내일부터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알았죠? 진짜 갖다 놔야 되겠다. 네, 내가 갖다 놓. 제가 그걸로 그거 평소에 많이 이봉우 활동가가 훔쳐가고 있는 그 안마기 있죠? 그거 갖다 놓으세요. 미디어 탈곡기 순위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얼련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2017년 5월 장미대선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온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언론단체를 넘어서 시민사회단체, 언론학회들까지 연대해 이전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언론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민얼련은 자체 팟캐스트인 민얼련의 뉴스 어장 외에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한겨레 TV 파파이스, 국민TV 민동기의 뉴스바, 뉴스박 등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저희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얼련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미디어 탈곡기 열심히 털어봅시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털 게 없습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사실 나온 보고서는 신문 방송은 브리핑과 그다음에 나쁜 보도들 2주의 나쁜 보도 2개 다 발표됐고요. 그거 말고는 종편이랑 다른 것들은 지금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20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모니터할 것인가를 뭐 종편이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제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위주로 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부터 해봅시다. 방송 네, 방송은 저희 내일 중간평가 토론회 하는 거 그 보고서가 초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지금까지의 방송 보도의 대략적인 경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방송 보도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대선 보도 모니터를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이 어떤 날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이 쫓겨나신 날이죠. 그때부터 모니터를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어서 한 달 하고도 한 열흘이 더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대략적인 경향을 말씀드리자면은 4월 5일을 기점으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4월 5일이 어떤 날이냐? 민주당,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날입니다. 각 당의 경선이 모두 끝난 날이죠. 그래서 그 전과 후로 조금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 전과 후에서 공통적인 경향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때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경향은 일관적입니다. 근데 하나 변하는 게 있어요. 하나 변하는 게 있는데 4월 5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3월 10일 이후부터 4월 5일 이전까지 특히 3월 말에 집중된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3월 말에 굉장히 집중된 보도가 있고 경선. 반문연대. 자, 반문연대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3월 말 아들? 굉장히 집중된 보도가 있어요. 문재인 말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안철수? 네, 안철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띄우기? 네. 방송 이거 보도의 퀴즈예요, 경향. 설마? 이게 경선이잖아. 경선하면서 띄우기 시작했는데. 아니라고? 아니, 퀴즈가요. 3월 말에 집중된 보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경선! 이러는 거랑 안철수 띄우기 이게 어떻게 같은 대답입니까? 네. 그 무슨 퀴즈 같지도 않은 퀴즈를 들고 나와가지고. 못 해먹겠네, 정말. 네. 이게 프로 방송인하고 이렇게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3월 10일 이후 4월 5일 이전까지 특히 3월 말에 방송 보도를 보면은 안철수 띄우기 보도가 상당히 집중됐다. 안철수 국민의당의 긍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렇게 종합할 수 있는데 4월 5일 이후에는 안철수 띄우기 보도는 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 띄울 필요가 없어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띄우기 보도가 나오진 않지만은, 4월 5일 이후에도 민주당을 불리하게 보도하고 국민의당 및 안철수 후보만 유리하게 보도하는, 경향은 일관되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변화점이 뭐냐면은, 4월 5일 이후에는 그동안 없던 안철수 의혹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혹 보도에 한정해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균형을 맞춰요, 방송사들이. 물론 안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안 그런 날도 있는데 균형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보도량도 똑같이 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아들 의혹 한 건 하면 안철수 부인 의혹도 한 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이제 보도의 내용이죠, 사실은. 문재인 아들 의혹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안철수 의혹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 경향은 좀 다릅니다만은 4월 5일 이전에는 의혹 보도조차도 문재인 후보에게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아들 의혹은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오답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답은 답입니다. 문재인 아들 의혹은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는데 4월 5일 이전까지 안철수 후보 관련 의혹이나 국민의당 불법 동원, 경선 불법 동원 이런 거 거의가 아니고 그냥 보도를 안 해주는 거죠. 이런 불균형이 있었는데 4월 5일 이후에는 이런 의혹 관련 부분에서는 그래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양적 분석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보도 제목으로 판단했을 때 민주당의 불리한 보도가 과도하게 많다. 국민의당과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런 불공정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재인 때리기. 이거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경향입니다. 이 시작을 알린 방송사가 어디냐? 이거 퀴즈 안 드릴게요. TV조선이에요. 네. 그건 치려고 알았는데.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이거 TV조선 이거 제가 3월 10일 이후에 제가 보고했던 보고서 중에 아주 화제가 됐던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때리기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학문? 네. 바로 아시는구나, 네. 이비학문이라는, 네. 네. 문재인 캠프 하면은 떠오르는 게 거친 말이고, 그런 거친 말을 보면 이비학문이라는, 벽언이 떠오른다는 TV조선 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 MBC의 문재인 보복 보도 있습니다. 요거 한참 요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중이실 텐데, 뭐냐면은 3월 22일 날, 문재인 후보가 100분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MBC를 정말 깠어요. 네. 그게 이유 없이 깐 게 아니라, 노조 탄압, 그리고 복직자, 해고자, 복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복직 안 시키고 있죠. 그리고 최순실 보도, 안 했다. 정권에 장악됐다. 이런 비판하셨는데, MBC가 곧바로 다음날부터 뉴스를 동원해서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검증 토론에 나와서 다짜고짜 공영방송을 압박했다. 뭐 이런 보도들입니다. 이 보도들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 안희정 지사가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MBC가 그중 대답 일부만 싹둑 잘라서 마치 안희정 지사가 MBC를 비호하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었고, 이 리포트를 낸 사람이 육덕수 기자라는 분인데 본인이 던진 질문을 본인이 왜곡해서 리포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경향이 문재인 때리기 보도들 중에서도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이거 아주 심각했습니다. 3월 말까지. 지금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 가장 많은 보도를 냈습니다. 4월 5일 이전까지. TV조선이 한 20일간 3월 17일부터 3월 17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유정을 했어요.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TV조선이 7건을 했습니다. 7건이 이게 적은 것 같아 보이시지만은 20일 동안 7건이면 3일에 한 번씩 보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놈의 의혹이 3일에 한 번씩 나옵니까? 의혹이 한 번 나오면 그때부터는 검증인데, 그죠? TV조선이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보도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보도자료 낼 때마다 보도를 해준 거예요, 그냥. 받아서. 그러니까 언론사면은 무조건 그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가면서 보도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비되는 방송사가 SBS입니다. SBS는 똑같은 기간 20여일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건밖에 보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요하게 보도할 의혹이 2번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처음 나왔을 때랑 두 번째쯤이나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파다 이제 뭐까지 팠냐면은 퇴직금 가지고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휴직 및 퇴직금. 이때 한 번 더 보도를 해준 거예요, SBS가. 근데 이 2건 중에 한 건은 또 팩트체크예요, SBS가. 팩트체크여서 이미 2007년 노동부 감사에서 나온 점을 규명된 사실관계들 규명해주고, 그래도 몇몇 부분은 좀 해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쪽이 이제 합리적인지는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양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 띄우기. 이게 3월 말까지 집중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표적인 방송사는 TV조선. 3월 말에 3월 한 27일부터 3월 31일 요 기간에 6일간 무려 12건이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도가 이거 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김종인이 안철수 멘토인 법륜스님을 만나서 그동안 반문연대에 부정적이었던 안철수도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안철수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각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재밌는 보도죠. 채널A에 안철수 목소리 루이 암스트롱으로 바뀌었다. 뭐 요런 보도. 요 보도가 되게 웃긴 게 보도가 시작되면은 앵커 멘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수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가 나와요. 요 노래를 깔고 앵커가 멘트를 칩니다. 요즘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노래, 무슨 라디오 DJ도 아니고 말이죠. 네. 지금 나오는 노래, 루이 암스트롱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 나눴는데 앞에서 너무 좋아해. 너무 재밌어해. 리액션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좋아하는. 정말 빨개졌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 들고 앉아서 혈압 올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보도하신 앵커가 이제 김승연 앵커라는 분인데, 라디오 DJ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MBC도 이건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안철수 띄우기는. MBC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당 경선 끝날 때마다 후보로 결정된 분한테 소개를 해주는 보도를 했는데, 네, 홍준표는 모래시계 주인공, 안철수는 컴퓨터 의사, 문재인은 뭘까요? 이거 제가 했잖아. 네, 노무현 2인자. 네. 그건 진짜? 내가 퀴즈로 맞췄잖아, 우리가. 못 맞췄지. 네.
아무튼 행정수석이. MBC도 이런 식으로 이거 재밌는 게 우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나쁜 방송 보도, 나쁜 신문 방송 보도 심사위원들이 이 보도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홍준표는 모래시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개그 콘서트 주인공이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심사평을 내주셨습니다. 열받아서 어떻게 콘서트를 가고 진짜.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 여론조사가 아주 문제입니다. 네, 여론조사,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짚었던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은, 유독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MBN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에서 MBN이 상당한 편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MBN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2번이나 발견이 됩니다. 네.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이 4월 3일날 나왔던 내일신문 여론조사입니다. 이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양자 대결에서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문제가 된 이유가 여론조사의 기본은 무선전화예요.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선전화가 기본인데 무선전화가 아예 조사 방식에 포함되지가 않아 있습니다. 유선 ARS 그리고 인터넷 조사 이렇게만 돼 있죠. 그리고 4월 3일 하루만 조사를 했고 단 2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방송사들이 이걸 아예 인용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인용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SBS, JTBC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공방으로 처리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TV조선도 인용을 하긴 합니다. 인용을 하긴 하는데 이 인용한 보도 다음에 어떤 보도를 넣냐면은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화낼만 하다. 이거는 여론조사, 그동안의 여론조사하고 너무 다르다, 이상하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MBN은 이 보도를 4월 3일, 4월 4일 2번이나 인용을 했는데 그냥 정상적인 여론조사 보도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전혀 보도에 나오지 않아요. 언급을 해주질 않고 오히려 이 보도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증명하는 여론조사로 인용을 해버립니다. MBN이 이런 4월 3일날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4월 6일 불과 3일 지나서 또 문제점을 노출하는데 이때도 2건의 보도에서 문제가 노출되는 게 안철수 양자 대결은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고 50대 및 TK 지역 지지율 상승세는 MBN 자사가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또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졌어요. 그러니까 자사가 의뢰했는데도 그 결과는 빼고 중앙일보 걸 굳이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50대 TK만 골라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만 골라서 보도를 했던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던 방송사 MBN이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도를 하는 양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MBN의 여론조사 보도도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 또 MBN이 최근에 리얼미터랑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네. 물론 이거는 리얼미터 쪽에 잘못도 있습니다. 리얼미터 쪽에 잘못도 있어서 여러분들 리얼미터 홈페이지 가셔서 해명 보도자료 보시면 알 텐데 또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고발했을까? 고발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우리도 고발했다고 민영삼 씨께서 고발했다고 하시지만 우리한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고발장이 안 날라왔는데 고발장이. 고발을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왜냐면 약간 겁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리얼미터 고발에 하는 그 사유를 읽어봤는데 네. 말이 안 돼요. 그럼 모든 여론조사 기관을 다 고발해야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제 나은 씨가 저한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또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이렇게 그걸 읽어봤을 땐 도저히 이게 왜 이러지? 똑같은 말 같은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또 리얼미터에 계신 분한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은 진짜 이 여론조사의 세계는 깊고 오묘하다. 진짜 그죠? 뭐 무슨 장난을 치는 네, 진짜 우리가 여기에 정말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어렵고요. 질문 정말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확 달라져요. 다른데
그 한마디로 우리가 어제 들은 거는 지지도하고 적합도하고 당선 가능성 이 세 개를 물어보는데요. 지지율은 자기가 진짜 누굴 찍을 것이냐 하잖아요. 근데 적합 가능성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겠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는가. 이 세 개의 질문을 계속 이게 세 개가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내 생각에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만약에 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문재인 할 것 같은데 그 리얼미터 사람이랑 이제 물어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실제 누가 될 것인가에서는 문재인을 얘기하더라도 또 내가 찍을 사람은 또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답변이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 지지율을 먼저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고 적합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적합도나 또는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가를 물어보면은 그거는 그때는 순간적으로 이성이 작동하는데 넌 누굴 찍을 거냐 하면 다시 또 자기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를 구성해서 그걸 보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 신문문과 애들이 똑같은 말을 물어본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질문을 했잖아. 그거 왜 계속 문재인 찍을 거냐고 물어봐요? 말하면서 근데 그걸 세 번 연속 물어봐요. 우리가 미법 아닌가요? 말하면서 그 중에서 셋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져다가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똑같은 질문 세 번 해서 제일 높게 나온 거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거는 지지율, 이거는 적합도, 이거는 당선 가능성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물어보는 건데 이 순서를 어떻게 트느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유로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보도할 때 질문 내용도 반드시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성이나 자막으로. 왜냐면 그렇게 안 해주면은 아까 배나은 간사가 말한 것처럼 그냥 방송사가 마음에 드는 결과만 갖다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게 나오는 지지율만. 그 셋 중에서 하나만 가져다가 지지율이라고 말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 규정에 따르면 질문 내용을 반드시 음성과 자막으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적합도를 물어본 건지 지지율을 물어본 건지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본 건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를 모니터 잘하려면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거듭 좀 들었어요. TV에서 화면으로 그냥 이렇게 쓱 보여주잖아요. 뭐 몇 명 했다, 어디서 했다 이런 거. 그게 보이나요? 거의 대부업 광고 같지 않나요? 근데 그거 사실상 규정 위반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게 처리하면요 규정 위반입니다. 꼼수예요, 꼼수. 심지어는 MBN 같은 경우는 질문 내용도 잘 안 보여줘요. MBN만 그런 게 아니고 몇몇 방송사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방송사들이 처리해버리냐면은 자세한 내용은 여심위에서 확인하세요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규정 위반이에요. 왜 결과도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지? 그러니까 보도할 때 음성이나 자막으로 다 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배나은 가사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자막으로 한 건 사실이잖아. 너무 조금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진짜 우리가 그걸 누가 보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프린트 스크린을 한 다음에 그걸 확대해서 그렇게 보잖아요. 심지어는 확대해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신문을 털어봅시다. 네. 신문 신문은 사실 오늘 나쁜 그걸 뭘 턴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고민 상담도 겸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새 좀 많이 나오는 보도가 그 미국 선제 타격론 관련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어디에 가서는 그래도 뭐 군사적인 옵션은 좀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는 또 막 시리아 스트라이크 받냐 막 뭐 이런 말을 하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중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언론은 어떻게 받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관련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4월은 또 북한의 어떤 빅 이벤트가 있는 그런 달이라서 매년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제 그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랑 뭐 회동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 이건 약간 협박성 발언인 거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단호함이나 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약간 협박성 발언인데 이 말을 하면서 같이 한 말이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다. 근데 이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원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도하면서 똑같은 이 발언을 놓고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경향 한겨레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지만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중앙, 조선, 한국 같은 경우는 평화적인 달성을 원하지만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순서가 있다. 바뀌는구나. 네, 말을 이렇게 앞뒤로 하면 바꿔버리는 사실 거야.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다르죠, 말이라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무엇을 더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각 언론사가 그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약간 있었고 이 와중에 이 헷갈리는 와중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적이다라고 생각된 게 사실 좀 동아일보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향 한겨레 같은 경우 평화적인 해결의 근거로 제시한 발언을 크게 두 가지를 드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펜스 부통령의 평화적 달성,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적 달성을 원한다라고 한 발언이랑 그 다음에 16일날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하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A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대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원문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되게 명확하게 어떤 말을 하냐면 북핵 문제는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그 앞에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또 뭐 여러 가지 옵션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막 인터뷰 안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어쨌든 이 발언을 하는데 동아일보랑 그러니까 경향신문이랑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 두 발언을 인용해서 부각해서 일면에다 부각하면서 사실상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거죠. 사설에서도 그렇고. 근데 동아일보는 일단 이 두 가지 발언을 일단 보도를 안 해요. 평화에 관련된. 평화 관련된 발언들을 아니 그럼 명백히 잘못된 거 네, 아니에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그 상황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설을 쓰는데 한미동맹,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호신뢰 있어야 이런 칼럼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강한 압박. 막 이런 식의 해석을 굉장히 강한 이건 아전 인수격이네요. 네, 굉장히 강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동아일보의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같은 얘네들이 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다 보니까 하버트 맥메스터 그 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따더라도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 평화 관련된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겠다는 이 발언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발언들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인터뷰에서 원하는 부분만 좀 취업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어느 선까지 문제보도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지 동아일보 정도 수준으로 심각하게 사실관계를 막 아예 정말 중요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지적을 하는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 되는지 취사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평화 관련 발언을 보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도 사실 저는 드냐면 지금 외신 보도들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즈 오늘 아침 6시 기준 그 인터넷판 진행이 됐는데 다 관련 보도를 메인에 배치했어요. 이거 관련 보도를 메인에 배치를 했는데 논조가 정반대인 거예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제목에서부터 뭐 그런 터프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스위트하게 뭐 다른 대안책도 제시했다는 식의 뉘앙스의 제목을 뽑고 거의 앞에 세 문단에서 다 대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는 걸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는 제목에서 시리아 그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다. 막 이런 걸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신 매체도 그 나라 그 백악관 미국 그 관련 외신 매체들도 논조가 굉장히 다른데 그 두 보도를 사실 뭐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언론이 지금 말한 그런 증상을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늘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선거 시기니까 왜 평화적인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미국 안에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 사람이 왔다 횡설수설하는 그러니까 뭘 당근같이 찍을 계속 동시에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왜 너는 동아일보는 그렇게만 말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이게 이번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은
보도를 안 하는 정도는 얘네한테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 관련 발언을 네, 평화 관련 발언을 보도 안 하는 수준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지적하기 너무 민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곡해서 뭔가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사설도 냈다면서요. 사설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안보 이런 걸 더 강화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을 하긴 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찍 있는 강성 발언 했잖아. 그럼 그것만 가져다가 대략적으로 근데 이런 보도가 연합에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외신을 인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심각해요. 진짜. 좀 약간 외신 중에서 그런 평화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담는 외신은 거의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거는 막 무슨 그 주권 방송 이런 데서 근데 진짜로 그 외신을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저희가 가끔 보도들 그 인용된 외신을 찾아보면은 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아예 오역을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무슨 연합뉴스 모니터 한참 그때 작년 총선 때인데 오역이나 진짜 어마어마한 오역이었죠. 그런 게 많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술핵 배치 같은 거 홍준표 지사가 말했을 때 JTBC에서 팩트 체크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미국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긍정적인 수준이 아니고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지적이 됐었는데요. 우리 보도에서 그게 실제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데다가 미국에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일관성 있게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심지어 대권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지적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도가 안 나오죠. 네, 그런 보도들이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정도는 애교다, 애교. 그러면 이건 애교로 처리하고 이건 오늘 일단 정말 뭐랄까 그 발표 보고서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오늘은 일일 브리핑은 잠깐 쉬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런 보도 행태가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보도 행태죠. 당연히 왜곡이고 그쵸. 사실관계 왜곡이에요. 나온 발언은 최소한 다 보도를 해줘야죠. 그건 기본인데 그거는. 아니지. 나온 발언을 다 보도하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근데 이거를 좀 쌓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오늘만 있냐면 보지 마시고 좀 쌓아놔야 돼요. 이거를. 한 인터뷰 안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터뷰에 전문을 개조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개의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고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사실 군사적인 그런 옵션을 만지고 있는 것 자체에 되게 신경이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배제한다라고 한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뺐다면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악랄하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걸 다 보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일단 잠깐 오늘 쉬고요. 일상 다반사. 그러니까 오늘은 중간 평가 보고서만 쓴다. 네, 뭐 이런 마음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났어. 결론이 이상해. 이런 마음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동아일보 다 좀 보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 동아일보한테 그런 무리한 욕을 참 순진한 소리 하고 계셔. 그냥 해봤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제가 직업이 보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우리가 동아일보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더 빨라. 동아일보한테 이거 보도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큰. 그런가요? 네. 그냥 차라리 국민을 설득합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중간평가 토론회를 발제를 생중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희 토론자로 내일인데. 예, 내일 오시는 분들도 내용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발언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발언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잘 지적도 하시고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내일 토론회를 아예 생중계를 해봅시다. 민원연. 혹시 발제를 한 사람이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나요? 원래는 질문에 대답도 저는 오늘 교통사고를. 이게 어디 출연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 뉴스박 이런 것도 우리 뉴스박이나 이것도 사실 처음에 막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앉아있으면 제일 말을 많이 하면서.
시키면 열심히 한다 이런 말. 그럼요. 네. 왜냐면은 직장 상사가 시키면 나가기 전에는 막 거의 그 끌려나가는 것처럼 시키면 싫습니다. 막 그러고 버티다가 막상 딱 마이크 들어오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예, 보우 씨도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끌고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일단 마이크 앞에 앉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 모니터는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실 탈곡기 자체도 굉장히 아침에는 간단하게 하고요. 오후에 그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로 대체하는 걸로. 토론회 내용을 토요일, 일요일 날 털어서 좀 정리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는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1입니다.